만 가지 공덕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공회의 원력으로 채워가는 부처님 세상. 나누는 기쁨으로 함께하는 향기로운 시간입니다. 만공의 향,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의 가수 김희진입니다. 자,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기로움이 묻어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한다. 유명한 법구 비유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은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쌓여서 우리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가끔은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꼭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 필요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으네요. 네. 자, 그럼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푸근한 시간, 오늘도 우리 법사 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유쾌한 법문으로 통쾌한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홍천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을 뵈면은요, 저는 그 뭐랄까 되게 건강하시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그 혹시 비법이 있으신지. 가평 위에서 지나가고 올 때 그 서적 콘에 가면은 예, 유모집이 있어요. 유머집. 유모집. 예. 그거 어떤 때 혼자 보고 아침부터 웃고 앉았어요. 아, 이게 웃을 일이 없으면은 아 좋으네요. 그거 보고 나 혼자 웃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혼자 노는 걸 잘해요. 책을 보고 이제 원고를 뭐 써야 되고 그 방송 이제 라디오 방송 춘천하는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하니까 혼자 노는 걸 잘해야 돼, 즐겁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옷에서 감사함이. 먹을 것부터 신발부터 뭐 약이다고 보내주고 전부 그러니까 맨날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은 비슷한 사람들 보면은 네. 그 이상해 보여 나도. 그러니까 나이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 나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가 꼭 몇 살이냐 물어보고. 나이 이제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잊어버리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재밌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예요. 뭐 꼭 몸에 좋은 뭐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음식은 관계 없다고 봐요 저는. 뭐든 맛있게 먹으면. 그 우유도 못 먹고 새우젓도 못 먹고 또 커피도 안 먹고 고기는 뭐 생선 종류 안 먹어요. 그래서 소식하고. 네.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공기를 잘 먹어야 돼요. 공기를 잘 먹어라. 먹는 거예요 공기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상하고 호흡하고 들어서 잘 때도 와선하고 와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예, 우리 만공의 회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라면서요.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만공의 향. 첫 순서는 오늘의 법문 시간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법사 스님께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담긴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여기는 부부가 함께한 외식 장소. 자, 지금부터 100m 달리기 시합한다. 나 7살 명석 어린이 출발한다. 붕붕붕붕붕. 아유, 정말 공공장소에서 저게 뭐람? 아, 애들 좀 말리지 참. 여보, 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엄마, 나 뛰면은 저기 천장을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위에 저기 빨라. 명사가 그러다 다쳐. 아유, 상 없겠다 정말.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뛰어다니면 안 돼요 어린이. 아 진짜 아이는 보지 않고 음식에만 집중하던 엄마 등장. 어머. 아니, 왜 남의 아이를 울리고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뛰어다니는 게 엄마가 좀 말려야죠. 아니, 애니까 뛰어다니죠. 애 안 키워보셨어요? 어머 세상에 뭐라고요? 아무리 아이라도 공공예절은 지켜야죠. 정말 가자 우리 아들. 손자도 없나 뭐 저렇게 매정 예민하네 정말. 어머머머머 뭐라고요? 뭐라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하지만 아휴 참는다 참아. 자, 만공의 향 오늘의 주제가 담긴 법문 청해 듣기 전에 주제가 담긴 사연부터 만나보셨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자녀가 한 명이잖아요. 네. 한 명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께서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는 면이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녀 교육일 텐데요.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청운 스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자녀 교육은 누가 시켜야 될까요? 부모님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시켜야 돼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맹점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럼 불교에서 보는 교육관은 어떠냐? 이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맹자의 성선설이 있죠. 네. 인간의 본성은 착한 것이다.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해요. 사람은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다. 근데 불교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불교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백지 상태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선 이제 목표는 성불 우리가 그러는데 그걸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완전한 인격자가 되거든요. 그걸 향해서 부모라든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물, 자연물 모두가 다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문제 있는 아이들은 이 세상엔 없다. 문제가 있다면 오로지 부모에게만 부모에게 있다.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부모의 잘못된 영향으로 애들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는 백지같이 보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제 한 번씩 엄마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들이 노는 교육을 시키질 못해요. 제대로 놀아줘야 이 다음에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옛날에는 한 집에 보통 뭐 5, 6, 많은 집에 10인데 네.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배우고 요 누나한테 덤벼들면 안 되겠다. 아, 작은 이 사회가 일반의 이제 소사에서 배우고 네, 자라는 네. 게 하나 둘이니까 우리의 기 안 죽이겠다 생각하고 식당에서 뛰어다니던 또 전철에서 신발 신고 뭐 자세 올라가던 그냥 못 본 채 일부러 기 살린다고.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는 스님이면서도 유치원도 운영해봤고 학생들 가르쳐보기도 했어요 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밥상머리 교육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 또는 침대머리 교육, 침대머리 교육. 교육 사람들 잠자기 전에 동화를 읽어주든지 이제 그 불자라면 경전을 읽어주든지 그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오원씩과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그렇게 안 먹거든요. 애기 아빠들도 그냥 나가고 차 안에서 뭐 도넛 사 먹고 앉았고 안 먹고 그러니까 식사 예절을 배울 겨를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감소돼서 없어질 나라 최초의 나라는 영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출산율이 0.7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거를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있잖아요. 네. 에디슨의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럼 에디슨이 학력이 초등학교 3개월이거든요. 그렇죠. 학교 교육 받은 건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고 이제 특허 내놓은 게 한 1,000개가 되고 발명품 한 2,000개가 되잖아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선생님 편지 줬어요. 그래 밀봉된 편지를 엄마한테 줬어요. 그 엄마가 읽어보니까 당신 아이는 지적 장애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학교를 보내지 마세요. 이 아이는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세요.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 어머니가 딱 보고 우리나라 일반 어머니 같으면 뭐 했겠어요? 애한테. 아이고, 너희 애비 닮아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냐. 학교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학교 보고 다 때려치라고 그러고 야단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에디슨 어머니 낸시 여사가 편지를 들고 그래요.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 애한테 들려주는 거.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시설도 부족하고 얘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으니까
집에서 어머니께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렇게, 예? 편지를 그렇게 읽어줘요. 그거를 예. 거지 것들 안 하고. 바꿔서 읽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에디슨 어머니 내리셔서 전에 교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가 달걀을 품고 그쵸. 병아리 깐다고 앉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 매를 맞아서 많이 맞았을까 아마 우리나라 엄마들 같으면 그렇겠죠. 놔두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애를 저녁에는 동화책 읽어주고 자기 전에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성불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부처님을 향하게 완전히 인격자가 되게끔 그림을 그려나 백지에 그림을 그려나듯이 도와주고 있는데 응? 이 에디슨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디슨이 어머니가 51살에 세상을 떠나요. 그 어머니 유품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어? 당시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제서야. 그때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품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봐요. 그리고 자기 일기장에 써요. 바보인 나를 천재로 만든 것은 우리 어머니다.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큼 잘 가르쳤느냐, 이제 그게 예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지금 저 어머니 혼자 가르친다고 생각했다가는 오산이에요. 그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전부 교육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가까이 애들 보면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솔직한 얘기가 어디 이제 휴게소 같은 만나면은 이렇게 불러가지고 돈 많이 줘주고 그래요. 고맙다고. 아니 얼마나 예뻐요. 맞아요. 예. 지금 우리 광원사에 있는 그 농업 사무소에 전교생이 9명인 학교가 있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 것만도 즐겁고 애들 울음소리만 봐도 들어도 좋다고 그러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만공의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손자 손녀들이라도 아들 딸들이라도 마음대로 놀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건 못해도 어린애 있으면은 백과 사전 하나 준비하고 뭐 자꾸 호기심에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줘라. 그래야 백지 같은 개 심성 속에 가르침이 들어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 어머들이 딸린 거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애들 보는데 부부싸움 하지 마라. 싸우고 싶으면 나가서 싸워라. 멀리 가서. 그러니까 애들 보는데 매일 싸우고 앉았고. 아니 자기들은 TV 보고 앉아서 큰 소리 보고 앉아서 공부하라고. 공부하러 야단치고 감시하는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제대로 키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배울 게 있어야만 배우죠. 어른들한테 뭘 배워요? 배울 게 없는데. 아이고 부끄럽네요.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망고의 회원이라는 불자님들은 절대 이 방송 열심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 100년 대계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고 이렇게 가면은요. 네. 자기밖에 모르면은 네, 맞습니다. 이 얘기 자꾸 하면 또 말씀 주신 것처럼 100년 대계인 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나누어도 끝이 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있는 법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향기로운 시간 만공의 향, 이번에는 향기로운 사람들 순서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만공의 공덕주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보는 코너인데요. 네. 이분을 보니까 그냥 지금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정말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오윤겸 불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이제 불교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진여주 오윤겸입니다. 본명이 이쁘다. 진여주? 네, 예. 진여주입니다. 진여. 사실은 낯이 익습니다. 어? 저희 불교방송 TV에 몇 번 출연하셨죠? 네, 사실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또 뭔가 신기하네요.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계기로 출연을 하셨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4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만공회에 처음 가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만공회에서 사연을 들으시고 이제 방송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청년 불자로서 활동하시는 모습도 많이 당겼던 것 같은데. 그 대학생 때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조계사 청년회 활동, 그리고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 그리고 이제 불교학부에 있는 안한다 동아리라고 신행학술 동아리 회장을 맡아서 또 활동을 했고요. 조계사 청년회 대학생부 부장도 맡았었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너무 많은 일을. 이야, 대단하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최근에는 이 활동들이 쭉 이어져서 취업까지 연결이 됐다고요. 네,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그 조계사의 행정직 종무원으로 합격하게 돼서 또 다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 불교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그 계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딱 들어갈 2월, 3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주무시듯이 돌아가셔서 뭔가 이별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업어주고 키워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마음을 뭐라 해야 되지? 다스릴 수. 네, 맞아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다가 조계사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불교학교 청소년 법회 이런 그 홍보지를 보게 돼서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불교하고 좀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야. 이제는 거기가 회사네요. 네. 장기적인. 네, 이제 회사로 또 열심히 종사하려고 합니다. 기분이 진짜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들렀던 곳이 나의 취업터, 일터가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지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흰색 등이 이제 연가 등이라는 거를 저는 아무래도 몰랐던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극락왕생 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등을 올려본 곳이 조계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이렇게 정착하게 돼서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일하게 돼서 좀 뿌듯하네요. 그렇군요. 이 담겨진 일화를 가지고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BBS 불교방송하고 법보신문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신 제7회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동국대학교 총장상을 수기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수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BBS 만공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조계사를 그때 처음 찾아왔을 때 마침 이제 불교 박람회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계사 앞에 이제 홍보 부스 같은 게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 박람회 현장 봉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박람회장을 갔어요. 근데 가고 이제 막 둘러보는데 거기서 BBS 불교 방송 만공회 부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스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앞에 사연, 이제 할아버지 그 돌아가신 이야기랑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좋은 일을 해볼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제 이런 만공회라는 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용돈으로 네, 그렇게 동참하게 된 게 네,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네, 네. 때잖아요. 근데 사실 고3이면 그 입시 때문이라도 굉장히 이렇게 막 부담되고 막 그러셨을 텐데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만공에 가서 하셨다는 게. 그 당시에 마음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말 김희진 선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바쁜 시기잖아요. 그때 불연을 계속 이어나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나 그 당시에 마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저를 아껴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를 제가 조금 크게 좀 상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방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서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와버려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좀 불교에 그게 큰 힘이 네, 되셨나 힘이 봐요. 되게 되어줘. 그럼 만공회 하시고 나서 그 만공회 가입하고 나서 내가 만공회로 그 얻은 그걸 이렇게 느끼셨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네. 만공회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공회를 하고 있다는 마음이 공덕을 짓고 있다는 그 알게 모르게 공덕을 짓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시 합격하고 또 이제 뭐 불교 활동하면서 장학금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이제 취업도 이어지고 그런 좋은 일들의 연속이 어쩌면 제가 이제 만공회를 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건 정말 기특한 것 같아요. 고3 때. 네. 만공회에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쵸. 마음속에 어떤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이해가 근데 됩니다. 스쳐 그러니까 지나갈 사람의 수 삶이 예. 하나의 획기적인 그 이제 변환점이 올 때 우선 죽음에 관한 문제가 많이 앞서요. 그 부처님께서도 사문유관상에서 제일 비중 있는 거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계획해서 출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할아버님 돌아가시는 계기로 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고 만공에 가입하고 그 공덕으로 동대에 들어가고 학부 졸업하고 조계사 와서 홍보 일까지 담당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출발점은 할아버님의 돌아가심이지만은 불교와의 인연이 결국은 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가끔 생각하면 그래요.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나들 뭐 있잖아요. 빠지는데 거기서 못 빠지게 되면은 몇 시간 헤매고 돌아요. 방향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부처님의 공덕으로 망우에 가입하니까 직코스로 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일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연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앞으로의 삶이 불교를 위한 삶이에요. 그렇죠? 네. 저기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남자 여자를 가릴 거 없이 불운하의 삶, 설법제일 불운하, 전법제일 불운하거든요. 불운하 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성 불운하 존자가 탄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오윤겸 불자가 출연했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우연이 아니고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홍보를 담당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을 이렇게 지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무한대로 이제 일어날 것이니까 안심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네. 든든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일선 포교 현장에 계시는 청년 불자이신 만큼 더 느끼시는 부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청년 포교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불교가 뭔지 잘 모르고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작은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작은 학교에 있었다고 치면 대학교는 정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아니면 종교가 불교가 아니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거나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는 불교가 어떻게 좋길래 그렇게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불교에서 활동을 해? 그래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불교 활동을 해야겠다.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함을 가지게 되면 그게 또 잘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되게 어렵네요. 불교가 어떤 종교길래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라는 근데 질문. 사실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맞아요. 어떤 종교길래 자체. 근데 오윤겸 불자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그냥 본인의 이 살아오는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자체가 그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않을까. 네.
오윤경 불자님께 또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나중에 밥도 같이 먹고 어. 차도 마시면서 되게 막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예. 불교와 인연을 맺는 것과는 또 다르게 불교 방송과 인연을 맺는 거는 또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는 네, 부분일 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 방송은 어떻게 할아버님께서 많이 보시고 들으셨었던 건가요? 우선 저희 집에 이제 TV가 항상 켜져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루 삶에 이제 뭐 보시는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네. 몇 번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TV가 항상 틀어져 있었는데 그 이제 드라마 시간을 기다리시기 전에 이제 그 불교 방송을 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아 불교 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야, 평소에도 108배를 열심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불교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잖아요. 절수행, 그리고 사경, 연불, 명상. 근데 이런 수행법들 중에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 불자들에게 오윤경 씨가 겪은 것 중에 어떤 게 이렇게 좋은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년 불자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저는 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경. 네, 그래서 좋아하는 시 구절이나 그런 거를 필사하는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사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경전으로 바꾸면 사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실제로 지금 청년 불자들하고 100일 사경기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경이 조금 그 수행 진입 장벽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법보시 캠페인에도 동참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셨던 건가요? 여러 가지 법보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계사 청년회에서 2달마다 한 번씩 이제 청년 회원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제 회양하시는 불자님들한테 법보시 책을 전달을 해요. 이제 불교 불서 네. 책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사 같은 데서도 이제 뭐 교도소나 군법당 같은 데 보내는 그런 법보시를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보시를 동참하는 마음은 책 한 권이 그런 글 하나가 사람 마음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상 저희 만공회에 대해서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또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권선을 할 때 이제 예. 불교 방송에서 그 방영하시는 TV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조금 보내요. 이제 링크로 이런 거를 링크 같은 거 요즘 이제 그 BBS 채널 같은 것도 있고 네.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보내면서 아 이번 주 불교 방송에서는 이런 걸 한다. 오. 네, 그걸 해요. 우선은 이제 어떤 콘텐츠가 나오는지 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어허.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쓰이고 그런 만공회가 이렇게 예, 그걸 조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공회라는 곳이 있고 이제 만공회에 동참하면 이런 그 방송 같은 거 방송 포교에 쓰인다. 요거를 설명하는데 수월해서 어허. 네,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청년분들에게 저희 불교 방송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좀 나눌 때 어떤 콘텐츠들이 반응이 좀 좋았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물론 천수천안이 최고겠습니다만 어떤 반응들을 보이던가요? 불교 방송 추천해주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을 받으면 친구들이 놀래요. 왜냐면은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방송을 촬영을 이런 걸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내보내는구나.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기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절에 가야지 스님 법문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절은 가보기는 좀 무섭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낯설어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럼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스님 스님의 법문하시는 법문을 거야. 들으면, 방송에서 법문하셔. 이렇게 보내드리고 네 그렇게 역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야말로 만공 회원으로서 그 이상의 역할을 톡톡히 그러니까요. 해주고 계시는 분이셔서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답을 주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BBS 불교 방송에 대한 애정도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많을 것 같아요. 우선 너무 훌륭한 방송을 만들어주고 계셔서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청년불자들이 이렇게 그렇지. 출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런 저가 조금 문턱을 좀 우리가 네, 낮출 필요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 또래 친구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면 좀 더 반갑게 더 포교하고 또 홍보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학생 불자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 이런 방송도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요. 그 일환으로 오윤경 불자님이 오늘 나와주신 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니, 청년 불자 진짜 홍보대사. 좋은 핵심을 이렇게 딱 짚어줬네요. 네. 그러니까 청년 불자들을 위한 불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청년들을 위한 방송이 있어야 되겠다. 네. 어. 근데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편히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이제 드네요. 하나 덧붙이면은 지금 이런 시기가 불교 방송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때다. 방송을 많이 보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상을 청년 불자들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윤경 불자님의 사연을 쭉 들으시면서 스님께서 느끼신 바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기 전에 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오윤경 불자가 온다. 그래서 제가 딱 느껴진 게, 이 포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질이 있겠다. 보지 않았어도.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가져왔어요, 내가. 말씀으로만 전해주시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직접 가져와 주신 선물을 스님께서 가져왔어요.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윤경 불자가 앞으로도 청년 포교의 일선에서 이 많은 안에 분들에게 호화스러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을 책하고, 준비했습니다. 묵직해요. 네, 스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다 그게 인연이라는 게 그냥 우연한 건 아닌 것 같아. 필연적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래야 앞으로 인생의 길에도 편하게 날개를 펼 수 있을 것 같다니까 포기도 많이 하시고 활기차게 계속 웃고 그렇게 빛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오윤경 불자님을 비롯한 청년 불자님들에게 응원을 전해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BBS 불교 방송이 더 힘을 내서 청년 포교 일선에서 방송 포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공회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근데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만공회. 만공회가 그 185에 3000번이 1855에 3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네. 안내를 자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공덕받은 곳은 산 증인 있잖아요. 그렇죠. 고3에서 고3 학생이 용돈 받은 거 가지고 만공회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연가등 다뤄주는 대한민국 처음일 거야 아마. 대학도 입학했지만 또 이제 고3 장학금 받고도 다니고. 처음 찾아가지고 만공회 네. 할아버지 앞으로 만공회 가입해서 연가등 달아드리는 것도 처음일 거고 그 그러니까요.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으니까 얼굴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우. 명절 분위기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랑스러운 조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이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특별한 순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내 삶의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 낭독의 시간인데요. 오늘 소중한 당신에게 그 순서입니다. 네. 오윤겸 청년불자가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편지 어떤 분을 향한 이야기를 담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오윤겸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 삶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 저와 지금까지 인연이 닿았던 그리고 앞으로 인연이 될 모든 분들께 오늘 BBS 불교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에 계신 불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편지를 들으시며 오늘 처음 화면을 통해 만난 제가 감사를 전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4년에 동국대 불교학부에 다니는 동안 여러 불교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양한 불교 활동을 하며 청년 불자로 성장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불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방황하던 저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인연, 부처님 정법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사찰 스님들과의 인연, 같이 불교 활동을 한 조계사 청년회 회원들과 대학생 불자 법우들과의 인연, 취업을 준비하며 격려와 조언해 주신 불교학부 교수님들과의 인연, 그리고 그동안 일해왔던 불교계 직장에서 만난 선배님들, 동료 직원분들과의 인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할머니와 키워주신 삼촌과 고모, 지켜보고 계실 할아버지께 어느 분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르게 정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틀리네. 아니 지금 20대잖아요. 이 연령에 이 나이 때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지금 저 3회까지 온 운동가는 네. 자기 가족에게 했는데 좀 어른 전 국민 전 그러니까요. 국민 전 저도- 불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저도 야. 처음에 할아버지께 쓴 편지가 아닐까 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 아니 그냥 저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 속에- 전 불자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야 대단하네. 아, 이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번 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 다음 맞아요. 생을 얘기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생에 또 맞아요.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우,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여기 김명수 아나운서가 물어봤을 때 여성 불운하 존자다. 설법 제일, 전법 제일에 근데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아, 이런 편지가 나올지 누가 알아 이거를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또 배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아, 이게 여운이 기네요. 아, 어떤 분한테 편지를 썼을까 생각을 했더니 지금까지 맺어왔던 모든 인연에 대한 감사 편지를 써주신 거라서 정말 여운이 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 만공의 향도 계속해서 오윤겸 불자님을 응원하고 또 앞으로 일이 술술 풀려 나가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축원의 한 말씀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나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감히 스님이 불운하 존자 역할을 할 무슨 축원 옆으로 그러니까 아까 축원만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기원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한 가지 일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마음대로 폈을 때 새가 두 날개로 활개치고 배악할 수 있듯이 그래야 앞으로 창창한 앞에 출세의 길이 열린다. 행복한 길이 열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로 계기를 해서 오늘 계기를 해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만공의 향 어느덧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다시 BBS 불교 방송에 와서 이런 방송을 촬영하게 돼서 또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제 만공회 하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옛날에 제 모습도 기억을 하실 테니까 이제 잘 커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제 생각에는 우리 오윤겸 불자님과 저희 BBS를 통해서 자주 만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저 이 정도 성장했어요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마치 뿌듯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사 종무원으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만공의 향 마무리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순서죠. 김희진 씨의 감미로운 노래 선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즉흥 노래 선물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셨는지요? 우리 오늘 오윤겸 불자님 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거.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아주 널리 불교를 이렇게 포교해 주시고 만공에도 이렇게 건선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만공의 향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김희진 씨와 함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감상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날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